8월 19일 아침 쓱싹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을 하며 국정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 속에 2030 세대의 생애 첫 집 매수가 급증하고 로또 청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반도체와 파운드리 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깃집으로 트럭이 돌진하고 전북 고창의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의 동맹 압박과 한미 관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동맹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란 전쟁 추가 지원 요청에 거리를 두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성 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지시 등 일방주의적 행보가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와 당정청 국정협력. 정치 전문가들은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도층 신뢰 회복과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갈등 수습과 국정협력을 위해 김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보완과 후속 입법 등 정책적 성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추며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6,80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금리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청주공장 인력 재배치 추진. LG화학이 청주공장 첨단소재 사업본부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분산 배치하여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핵심 사업 매각에 따른 인력 단순 감축을 피하기 위해 150개 이상의 전환 배치 직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특별 희망퇴직 위로금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탄력적인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열풍과 무순위 청약.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30 세대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 건수가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저렴하게 나온 송파구 아파트 잔여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 속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의 상생금융 방안 마련 착수. 올해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증권업계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기업 공동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벤처기업 자금 공급 등 자본시장형 상생금융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별 자본력 차이와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신성-ENG 이사회 독립성 논란. 신성-ENG가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발표했으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부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사회 내 사내이사 비중이 높고 선임 사회이사 제도가 없어 경영진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기준의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요건 등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인적 분할 및 분사 시나리오. 삼성전자의 종합전자회사 구조를 탈피해 반도체와 파운드리, 컨슈머 부문 등으로 인적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수익 격차와 이해 상충 우려가 분사론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3개 지주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가족 갈등과 아동학대 실태 진단. 방송에 출연한 한 아들이 과거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두고 도망친 어머니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리상담가 이호선은 이들 모자에게 당분간 연락을 끊고 각자 회복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호선은 과거 강연에서 만난 아동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고창 저수지에서 50대 남성 시신 발견. 전북 고창군의 한 저수지에서 부패가 진행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한 달 전 행적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돈가스 전문점 메뉴판 논란.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메뉴판 사진과 달리 돈가스 조각수가 적게 나와 항의하자
직원이 무성의하게 대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브랜드 대표는 본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업체 측은 메뉴판 이미지를 즉시 수정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고깃집에 돌진한 트럭 사고. 부산의 한 고깃집으로 트럭이 돌진해 매장 벽이 무너지고 내부 집기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지 불과 1분 만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직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동국 합류 여파로 포얏 감독 탈락. 거스 포얏 감독이 지도자 경력이 없는 이동국을 코칭 스태프에 포함시켰다가 국가대표팀 감독 공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공채는 코치진의 경력을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동국의 무경력이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류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임시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번트 실패와 작전 미스로 아쉬운 패배. 한화 이글스가 키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3대4로 패하며 4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8회 말 무사 1, 2루의 결정적인 찬스에서 벤치가 번트 대신 강공을 지시했습니다. 후속 타자들이 아웃되며 기회를 날렸습니다. 결국 한 점 차의 리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나래 공갈미수 혐의 전 매니저들 기소. 방송인 박나래의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전직 매니저 2명이 오는 9월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디 제인 부부 쌍둥이 발달 검사 결과. 가수 레이디 제인과 배우 임현태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쌍둥이 자녀의 발달 상태를 검사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둘째 자녀의 대근육 발달 상태가 하위 2% 수준으로 운동 영역이 다소 지체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움직이며 근육을 발달시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국 폭염특보 속 곳곳에 소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지방 등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욱 올라갈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색상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